반갑습니다. 저는 부산가톨릭대학교 산업보건학과의 이경선이라고 합니다. 제가 발제할 내용은 재택근무 환경하에서의 인간공학적인 문제와 건강 위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택근무 환경하에서 인간공학적으로 다뤄야 될 문제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저는 그 워크스테이션과 그 테크노 스트레스와 관련된 내용으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테크노 스트레스라고 하는 개념이 단어가 좀 생소할 수가 있는데요. 이 테크노 스트레스라는 그 개념은 그리 뭐 복잡하거나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간단히 좀 먼저 설명을 드리면 뭐 컴퓨터를 사용하거나 혹은 스마트 기기들을 과도하게 사용하면서 따르는 부정적인 영향을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 발제할 내용은 크게 네 가지인데요. 그래서 간단하게 뭐 재택근무의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기존의 그 재택근무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간공학적인 문제들을 다룬 그런 그 연구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인간공학적인 관점에서 이 재택근무와 관련된 어떤 법규나 정책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재택근무를 하는 데 있어서 앞서 말씀드렸던 워크스테이션 그리고 테크노 스트레스와 관련된 어떤 간단한 가이드라인들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뭐 재택근무라고 하는 것은 뭐 근로자가 자택 등 소속 사업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이 고용주와 합의해서 근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는 근무 형태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재택근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근무 형태는 뭐 전혀 새로운 개념은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이 저출산이나 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를 대응하기 위해서 재택근무 등 스마트 워크를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이 재택근무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고요. 이 아래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이 재택근무를 시행 중이다라고 하는 이 퍼센타일이 굉장히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택근무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재택근무에 적합한 어떤 정책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뭐 미국의 실리콘밸리의 테크 기업들이 이미 선제적으로 많은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에게 뭐 이렇게 보너스를 지급을 해서 이 재택근무와 관련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뭐 페이스북뿐만이 아니라 뭐 슬랙이나 뭐 스퀘어 같은 이러한 테크 기업에서는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도 이 원격 그 재택 근무를 계속 영구적으로 유지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책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재택근무는 모든 직종에서 가능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의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에 보면 외국에서 연구된 내용을 인용을 해서 재택근무 직무 적합도라는 것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대부분이 사무직 작업과 관련됩니다. 그래서 사무직 근로자들에 해당하는 그러한 직무, 직종 같은 경우는 재택근무로 매우 적합한 직종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이렇듯 이 사무직 직종은 이러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도 계속해서 재택근무가 사회적으로는 트렌드로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하에서 인간공학적인 문제를 다룬 연구들이 최근에 좀 많이 인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 연구를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홈 오피스에서 이 워크스테이션을 얼마만큼 잘 셋업하고 근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을 했는데요. 그래서 사용하고 있는 의자나 그리고 워크스테이션의 타입 그리고 마우스나 혹은 키보드 같은 인풋 디바이스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러한 그 평가를 좀 수행한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오른쪽 그림에서 같이 다양한 형태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자를 보면 굉장히 낮은 높이의 의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B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딱딱한 굉장히 나무 재질로 되어 있는 딱딱한 시트에 앉아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중 3명 중 1명이 실제 뭐 워크스테이션이 아닌 뭐 소파나 혹은 침대 등에 앉아서 작업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뭐 팔걸이, 의자의 팔걸이가 매우 중요한데 이 의자의 팔걸이는 존재하지만 이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고, 그리고 팔걸이가 부적절한 위치에 이렇게 조정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자에 앉아서 작업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요추를 지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러한 요추 지지대가 없는 경우에 의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모니터의 높이, 모니터의 위치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 모니터의 위치가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대부분 근로자의 눈높이에 비해서 낮게 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F 그림을 보시면 이 듀얼 모니터에 관련된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조 모니터의 중심이 맞지 않아서 대부분 이런 보조 모니터를 볼 때 이 목이 상당히 많이 로테이션 되는 이러한 문제 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그 홈 오피스에 있어서 이 조도가 불량한 상태, 그리고 사용하고 있는 테이블의 모서리가 상당히 날카로워서 작업을 할 때 이 압박 스트레스를 많이 호소하고 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와 유사한 연구가 있었는데요. 이 연구는 좀 더 지금 다양한 팩터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홈 오피스 상황에서의 라이프 스타일이 어떻게 변화되어 있는지, 그리고 뭐 그 피지컬과 멘탈 웰빙과 관련된 이러한 관계성들을 조사를 했는데, 그중에 저는 이 홈 오피스의 환경과 관련돼서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답자 중 뭐 33% 정도가 재택근무에 전용 공간이 있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50%는 이 재택근무에 전용 공간이 없이 그냥 일반적인 뭐 주방이나 어떤 거실에서 이 근무를 하고 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 17%가 소파나 침대, 그리고 식탁 혹은 뭐 이렇게 카페나 주변의 다른 장소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응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응답자들이 전반적으로 신체 활동이 상당히 많이 감소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재택근무에 있어서 이 적절한 휴식 시간 등이 없기 때문에 이 부적절하게 설계되어 있는 워크스테이션에서 장시간 근무하는 것이 결국 근골격 질환을 증가시키거나 기타 신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고요. 이 재택근무를 하는 데 있어서 전용 공간을 마련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이 전용 공간이 없는 사람들은 적절한 휴식 시간이나 작업의 시간 등을 조절할 수가 없어서 장시간 작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재택근무에 있어서 전용 공간과 인간공학적으로 설계된 워크스테이션을 마련하는 게 상당히 신체적인 건강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이 테크노 스트레스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 중에서 재택근무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아무래도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 비전 증후군으로 알려져 있는 디지털 아이 스트레인이라는 것이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안구 및 시각 증상을 포함해서 컴퓨터 사용자 사이에서 유병률이 50% 이상이 있다고 추정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장시간 VDT, 그러니까 컴퓨터 작업을 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시각적으로 있냐면요. 이 동공 직경이 감소하거나 이 동공 반사의 증폭이 증가할 수 있고, 그리고 동공과 이 선모 근육의 경련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지털 눈의 피로가 상당히 또 다른 이슈가 되고 있고요. 비슷한 연구에서도 이 디지털 장치의 장시간 사용은 이 컴퓨터 비전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눈의 통증이나 뭐 흐릿한 시력이 감소되는 거죠. 그리고 건조한 눈, 두통 같은 그러한 건강상의 위험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장시간 뭐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이러한 문제들은 단순히 건강 측면에서의 부정적인 영향뿐만이 아니라 이 작업 생산성과 이 컴퓨터 작업의 정확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테크노 스트레스 중에 하나가
예, 저도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화상 미팅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화상 미팅에 따른 건강적인 부정적인 영향들을 계속해서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그 용어로 최근에 불리우는 게 줌 퍼티그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줌 퍼티그라고 하는 것은 이 반복적이고 장시간 이어지는 화상 미팅에 따라서 피로감과 불안감 그리고 조급함 등의 증상이 발생하는 것을 줌 퍼티그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네트워크가 상당히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면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랑 이 온라인상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은 차이는 존재합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 차이가 존재하는데 이 첫 번째가 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도중에 미세한 시간차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시간차는 이 브레인의 싱크로리의 부조화를 발생시킬 수가 있는데 이러한 이 부조화가 인간의 인지부하, 그러니까 멘탈 워크로드에 증가시키는 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 대면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음성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의사소통 매체인 우리 몸동작이나 어떤 표정의 변화 같은 것들도 이 커뮤니케이션에 굉장히 좋은 의사소통의 매체가 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기 때문에 소통에 대한 어려움이 증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저도 이건 느끼는 건데 이 지나치게 큰 화면에 비추어진 얼굴을 보면서 대화할 때 조금 위협감을 느껴지거나 뭐 이렇게 스트레스를 야기할 수 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채팅 기능 등의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 기능을 사용할 때 전체적으로 이 커뮤니케이션을 산만하게 할 수 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줌 퍼티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인간공학적인 관점에서 이 재택근무와 관련된 법규와 정책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았는데요. 일단 ILO에서 2020년도에 이 재택근무를 위한 그 근로자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좀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용주는 이 재택근무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이 없는 경우 이 노동 및 고용 그리고 직업 안전 및 보건과 관련된 기존 국가 법률과 규정 또는 각 국가 및 지방 당국이 발행하는 관련 지침이나 조항들을 참고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협약 제 155의 3조, 16조, 18조, 19조, 21조를 언급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근로자들도 이 고용주에 따라서 근로자들은 협약 제 155, 제 19조, 제 A항에 따라서 자신과 타인을 보호하고 예방 및 통제 조치의 시행에 있어서 고용주와 협력할 의무가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세한 좀 조항들을 말씀을 드리면 이 자신과 타인의 안전 및 건강을 위해 제공된 지침과 안전 및 건강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요. 이 문서에서 좀 더 그 자세하게 재택근무와 관련돼서 언급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주는 이 필요한 경우에 도구와 장비의 수리를 검토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된 도구와 장비들은 이 노트북이나 이 컴퓨터 모니터, 소프트웨어 그리고 헤드셋 모든 해당 장비를 포함할 수 있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택근무를 설정하거나 이 관련 비용에 대한 지원도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 개인용 컴퓨터 및 태블릿 그리고 컴퓨터 모니터라든지 그리고 의자나 프린터 이런 것들도 셋업을 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한 지원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택근무 정책을 설계할 때 이 홈 오피스 설치 및 관련된 장비 같은 것들을 회사의 지침과 요구 사항을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근로자는 안전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배치하고 설치할 수 있는 작업 공간을 자택에 지정해야 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 마지막 것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리모델링이나 이 전기 변경 그리고 홈 오피스 작업 공간 등을 개선을 할 때
발생되는 비용을 변제하기 위해서는 이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받고 실시를 해야 된다라고 좀 더 구체적인 안들이 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것은 오샤에서 2000년대에 발간한 문서였는데요. 이 홈에서 일하는 이 근로자들과 관련된 룰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권고안에서는요, 이 고용주는 직원의 홈 오피스가 인체공학적으로 올바른 가구, 적절한 조명, 환기 시스템 및 응급 의료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책임이 있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권고안이 상당히 좀 오래됐죠. 뭐 20년이 넘은 권고안인데 이때는 현재처럼 이렇게 재택근무가 활성화되지 않은 시기여서 권고사항을 보면요, 디테일한 정보까지는 제공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직원이 자택에서 근무할 때 고용주는 자신이 인식하고 있거나 알아야 할 위해성을 시정할 책임이 있다라고 명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오샤의 이 문서의 권고안을 보면 고용주는 재택 근무자의 건강과 안전 위반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이 말씀드린 인간공학적인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와 관련돼서 이 간단하게 가이드라인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워크스테이션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무엇보다 재택근무의 환경을 조성할 때 워크스테이션을 이렇게 독립적으로 셋업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셋업과 관련된 디테일한 가이드라인들은 이 오피스 얼고노믹스라는 하는 분야에서 상당히 디테일한 측면까지도 가이드라인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상의 높이, 그리고 너비나 다리 공간, 그리고 기타 사항들에 대해서 상당히 디테일한 수준까지 가이드라인들을 마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의자나 이 모니터, 그리고 기타 뭐 포인터나 마우스, 이러한 그 입력 장치와 관련된 셋업의 가이드라인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재택근무를 하는 근로자들한테 제공하여서 뭔가 가이드라인을 지침들을 따를 수 있는 교육이나 정보들을 제공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과 같이 왼쪽 그림과 같이 뭐 목의 자세, 그리고 엘보우의 자세, 그러니까 팔꿈치의 자세나 의자의 높이를 어떻게 셋업해야 된다라는 정보를 제시하고 지침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른쪽에 이러한 체크리스트 같은 셀프로 자기의 홈 오피스의 어떤 워크스테이션의 상태를 체크해 볼 수 있는 이 셀프 체크리스트 같은 것들을 제공하고 그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워크스테이션을 물리적으로 셋업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결국 이 규칙적인 어떠한 스트레칭이나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고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을 마련하는 게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또 디지털 아이 스트레인과 관련된 문제들인데요. 이 비전 테라피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그리 어려운 그러한 그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시각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각 운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근로자들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무엇보다 이 근로자들은 이 조명 관리를 하는 게 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흰색 실내 조명을 사용하면서 컴퓨터 화면을 창 옆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컴퓨터에 설치할 수 있는 눈부심 방지 화면을 사용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 20, 20 규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뭐 20분 간격으로 약 6m 떨어진 곳을 20초 동안 쳐다보게 해서 눈을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이러한 가이드라인들을 근로자들한테 제공하는 것이 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줌 퍼티그와 관련돼서 이 화상회의 중에 얼굴 표정을 명확히 하는 것이 이 커뮤니케이션에서 또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카메라의 얼굴과 어깨 부위까지 잘 비출 수 있도록 세팅을 해야 한다라고 이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상회의 시에 이 백그라운드를 심플하게 하는 것도 이 회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을 감소시킬 수 있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평상시 대화 목소리보다 좀 더 크게 말해서 이 커뮤니케이션에 어떠한 페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이 반복적이고 장시간으로 이어지는 회의를 지양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메일 또는 가능하면 음성 통화 같은 것들을 활용하는 것을 권고 사항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회의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말할 때 영상을 끄거나 혹은 음소거 기능을 사용하는 것도 회의의 산만함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권고사항으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재택근무에서의 종합적인 가이드라인을 일반적인 관리적인 가이드라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일관된 생활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하루 내가 수립한 계획을 준수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매우 중요한 게 이 규칙적인 휴식 시간을 부여를 하고 그 규칙적인 휴식 시간 동안 스트레칭이나 그리고 긴장도를 풀 수 있는 다양한 어떤 활동들을 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고립감 등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관리자와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자주 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이런 공동 작업들을 하는 것도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발제를 준비하면서 이 재택근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트렌드이고 이러한 코로나 팬데믹이 마무리가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 비율은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보건 측면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선제적인 노력들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재택근무자와 환경에 대한 평가 프로토콜이나 기준 같은 것들을 명확하게 좀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인간공학적인 측면에서는 이 오피스 에고노믹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다양한 가이드라인들이 존재하지만 이 재택, 그러니까 홈의 상황하고는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적합한 이 워크스테이션 셋업과 관련된 가이드라인들을 좀 마련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최근에 센싱 기술이나 AI 기술들이 상당히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보건 측면에서도 이 재택근무자의 이 퍼티그를 모니터링하거나 그리고 이런 것들을 디텍션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 혹은 시스템들을 마련해서 재택근로하는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또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와 재택근무로 인한 복합 퍼티그를 어떻게 우리가 관리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정책과 제도 같은 것들을 좀 마련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용주는 이 재택근무자를 위한 인사제도나 조직 관리 제도 같은 것들을 좀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그런 시도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발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